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셰프로서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비용에 대해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사실 호주 셰프로 영주권을 받은 후기에 대해서는 영상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댓글로나 개인적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서야 돌아왔네요. 사실 호주 비자법이 계속 바뀌고 또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부족 직업군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있고 또 실제로 거절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았어요.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영주권까지 가는 비자에는 너무 많은 종류의 비자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신청한 비자는 일단 처음에 학생 비자로 시작해서 스폰서 비자를 거쳐서 186 ENS Direct Entry라는 스트림으로 들어갔어요. 186 ENS가 이제 결론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비자인데 거기에서도 두 가지 스트림으로 나뉘어요. Direct Entry랑 TRT. 근데 저는 Direct Entry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Direct Entry로 들어간다고 하면 추가로 기술 심사가 필요해요. 이 다이렉트 엔트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 경력이 이 다이렉트 엔트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스폰 비자를 먼저 들어가고 나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예요. 요즘에 승인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특히 저는 멜번 시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리저널이 아니라 메트로 지역인 경우에는 1년 반 정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신청하고 나서 한 18개월 넘게 걸렸고요. 24년 6월에 신청해서 2025년 11월에 노미네이션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고요. 그걸 바로 제출한 후에 26년 1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월 정도 걸린 거죠. 신청하고 나서.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그때가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승인이 굉장히 빨리빨리 났어요. 그래서 저도 한 몇 개월이면 승인 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딱 얼마나 걸린다라고 설명할 순 없고 진짜 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방 지역에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자잘한 거 빼고 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스폰서라는 거는 저를 고용해줄 회사를 말하는데요. 그냥 아무 회사나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스폰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대기업이면 좋겠지만 작은 기업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이 회사가 스폰서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자 종류 중에 스폰이 필요 없이 독립기술 이민이라고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해서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셰프는 대부분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위와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렉트 엔트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조리 관련 학위와 3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기술 심사가 필요합니다. 요리 관련 학위는 호주에서 따면은 바로 그 학위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취직을 하셨다면은 그거를 호주 학위로 변환을 해야 돼요. 저도 한국에서 조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위를 RPL이라는 학위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환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3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한 업장에서 3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경력이면 좋겠지만 뭐 해외에서 받은 경력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서류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페이슬립이랑 레퍼런스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다이렉트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스폰 비자와 다르게 기술 심사가 필요해요. 이 기술 심사라는 것은 내가 이 직업군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한 스킬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학위가 있고 경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따실 수 있는 그런 기술 심사예요. 셰프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보통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졸업 후에 1년 정도 업장에서 일하면서 천천히 받을 수 있는 TRA 라는 게 있고 또 제가 받은 것은 OSAP라고 이미 경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받는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빠르다고 들어서 OSAP를 진행했고요. 받는 데는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폰서 비자를 들어갈 때는 이치 5점, IELTS 기준으로 이치 5점을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영주권으로 들어갈 때는 이치 6.0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비자법이 바뀌면서 영어 점수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자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비자 신청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스폰 비자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회사와 연결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했어요. 일단 크게 비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자 신청 비용, 그리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신체검사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외에 본인이 해외에서 떼와야 되는 서류가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비자 신청 비용이 진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신청할 때에 비해서도 또 올랐어요. 현재 비자 비용이 4,990불이라고 나오네요. 굉장히 비싸죠. 영주권 비자가 다 비싸요.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도 생각해야 될 텐데 보통은 이제 그 비자 비용보다 조금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한 건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법무사는 그냥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변호사는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의 케이스가 복잡하다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쓰는 게 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명백하게 셰프로 일을 해왔고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법무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는 꼭 받아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셰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신체 검사만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종사한다 하면은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받았을 때는 1인당 400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RPL과 기술심사 비용은 또 따로 또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타임라인과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생각보다 승인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한국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게 비자가 나올까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칭찬을 너무 해주고 싶고요. 개개인마다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방향을 선택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있는 요리학교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학원 상담을 받고 학생 비자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학생 비자로 공부하지 않아도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경로를 갈아탔단 말이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이 굉장히 오래전에 올렸잖아요. 한 2년 전쯤에 올린 것 같은데 그때 질문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때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진행 중인 분들도 계셨고 다 원하는 결과 이루셨길 그리고 이루고 있는 중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셰프는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 되게 거칠잖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비자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았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스스로 체력 관리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비자고 뭐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최고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략적인 저의 그 영주권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앞으로 당장 크게 변하는 것은 없겠지만 새해의 시작을 영주권 승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거는 차차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